아마존 전문 세무사 한재문 세무사입니다. 아마존 사업자분들이 사업을 영위하실 때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인데 잘 모르시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해드릴까 생각을 해요. 초보 셀러분들도 이제 입문하신 셀러분들도 무조건 보셨으면 좋겠는데 50%에서 100% 세금 감면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업종도. 근데 이제 이 부분들 잘 모르시고 놓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셔서 이 부분을 되게 손실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투자자야. 근데 매출이 20억이야. 매출 높다 좋다 이랬는데 못 받은 돈이 10억이야.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세 손가락에 드는 아마존 전문 글로벌 셀러 전문 세무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의뢰 주시면 제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제대로 관리드릴 자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존 전문 세무사 한재문 세무사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아마존 사업자의 특징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셀러들의 부가가치세 환급 이야기까지 나눴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나눠주실 건가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아마존 사업자분들이 사업을 영위하실 때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인데 잘 모르시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해드릴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매출이나 비용 관리나 아니면은 뭐 부가세 환급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사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사업자분들이 꼭 챙겨서 보셔야 될 만한 것들을 제가 이번에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사실 초보 셀러분들도 이제 입문하신 셀러분들도 무조건 보셨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조금 심오할 수 있어서 일단은 별도 챕터로 심화 챕터로 좀 빼놨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처음에 좀 궁금한 건 아마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이제 청년들이 창업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성세대보다는 인터넷이나 글로벌 세일링에 좀 더 특화되어 있고 열려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청년들이 창업했었을 때 아마존 관련해가지고 창업을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세금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이 아마존 셀러 CBT 같은 경우는 뭐 CBT라고 말하기도 하고 글로벌 셀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역직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아마존 셀러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과 그리고 수출의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자상거래 소매업 같은 경우,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50%에서 100% 세금 감면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업종도. 근데 이제 이 부분들 잘 모르시고 놓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셔서 이 부분을 되게 손실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경영 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정기신고 때 제대로 혜택 받으셔가지고 세금 적게 내시는 게 더 중요하시니까 이 부분 꼭 세금 신고할 때마다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는 수도권 가민업채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을 했을 때 50% 정도의 소득세 감면을 5년 동안 받는 제도인데, 만약에 청년이 창업을 하게 되면은 100%까지도 세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어서 5년 동안 세금을 아예 안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내실 때부터 아마존 셀러 활동을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연령과 업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고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컨설팅 받으시고 사업자 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업종 코드는 혹시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합니까? 52510 코드라고 해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통신판매업 코드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 아직 우리나라에 그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한 업종 코드가 아직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자상거래 분류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사항은 그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다 보니까 전자상거래 업종 코드로 들어가다 보니까 2022년도부터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마존 셀러분들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의무가 법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게다가 그거에 관한 예규가 예전에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공적인 견해 표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쨌든 저희는 지켜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그거를 상대방 인적사항이 없이 일일이 그 현금영수증 발행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물론 무기명 발행 제도가 있으니까 무기명 발행 제도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일일이 현금영수증마다 집계해서 챙기기도 굉장히 어렵고 환율을 또 체크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왜 환율을 적용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현금영수증 발행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률이나 이걸 좀 검토해봤더니 외액금 증명을 받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액금 증명을 받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이다. 왜냐하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을 안 하면은 그 해당 발급하지 않은 금액 20%에 대한 가산세를 물어요. 1억 발행 안 하면은 2천만 원 가산세를 받는 거예요. 엄청 큰 금액. 네, 그래서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이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액금 증명원을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약간 중요한 게 외액금 증명이 일반적으로 그 페이오니아와 연동되는 그 외화 가상계좌 있죠. 월드퍼스트나 핑퐁글로벌에서는 외액금 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페이오니아에서는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페이오니아 쪽으로 연동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외화 계좌와 페이오니아 연동하셔서 외액금 증명 받으실 수 있도록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이런 거 모른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 같은 전문가는 알지? 애초에 컨설팅 할 때 이런 거 알려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런 거 안 알려주다가 나중에 소득세 신고 때 전자상거래 소매업인데 현금영수증 발행한 게 없죠? 하고 딱 나와봐요.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20%인데 눈 뜨고 코 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세무사를 쓰고 계시든 쓰지 않고 계시든 무조건 체킹해 보시고 외액금 증명 무조건 챙겨 놓으시거나 아니면 현금연수증 발급을 무기명으로라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외환차 손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외화 가상 계좌를 통해서 대금을 받고 원화 계좌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외환 차손익이 발생을 합니다. 외환차 손익이라는 게 환율에 따라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왜냐면은 내가 1000달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화 통장에. 근데 갑자기 환율이 떨어지거나 높아져가지고 이익이나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원화로 추금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출할 때는 환율이 안 좋아져가지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은 원화가 추금이 됐으면 그만큼 손해를 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꼭 체킹해가지고 외환차 손익을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지엽적일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존 셀러를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외화가상 계좌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결산을 무조건 별도로 해서 해주셔야 돼요, 전문적으로. 왜냐면은 외화가상 계좌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 외화가상 계좌 결산을 안 하면은, 우리가 물건을 팔았어요, 돈이 외화가상 계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결산을 안 해놓으면은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 게 없으니까 미수로 떠요. 그렇겠죠? 미수로 뜨겠죠. 외화가상 계좌에 있고 우리나라 보통예금으로 외화가상 계좌에서 안 넣으면은 미수금이 떠버려요. 이해되시나요? 외화가상 계좌로 받긴 받았지만 결산 안 했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외상매출금 같은 매출채권의 계정이 재무상태표상에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이거를 대외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나 아니면은 자금 조달처에서 딱 이걸 재무제표를 봤을 때 외상매출금이 너무 과대해상돼 있는 거죠. 매출이 20억인데 외상매출금이 막 10억 이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다 페이오니아나 월드퍼스트 같은 데로 받았는데 요거 결산을 안 해버리니까 외상매출금이 좀 과대계상돼서 부실채권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투자자야. 근데 매출이 20억이야. 매출 높다, 좋다 이랬는데 못 받은 돈이 10억이야. 이러면 투자해주겠어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겠죠. 자금 회수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해주지 않으면 외상매출금이 정말 뻥튀기가 돼가지고 약간 좀 곤욕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회사 평가지표나 이런 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손실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납세자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봐도 나 20억 벌었는데 10억이 미수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나중에 추후로라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표준재무제표는 한번 들어가 버리게 되면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돼서 오셨던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었냐면, 일단은 뭐 당연히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재무제표가 지금 변경이 안 돼 있는데 표준재무제표 변동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재무제표를 별도로 다시 재결산해가지고 임의감사를 받았어요. 회계사 임의감사 받아가지고 그거 제출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또 그렇게 또 방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게라도 해야죠. 어떻게 해요? 예. 왜냐면 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는 어쨌든 신뢰성을 가지니까 그런 부분들로 좀 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좀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화가상계좌 결산을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화가상계좌 결산 제대로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 하려면은 엄청 힘들어요. 외화가상계좌 자체 그 플랫폼 자체에서 제공하는 그 정보 자료가 그렇게 결산에 적합하게 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간과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외화가상계좌 별도로 결산해 주셔야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 심화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아마존이 매출 누락하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실수로. 그러니까 매출 누락하는 소리가 아니라,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 수출 신고를 안 하죠. 수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 코드가 새로 생겨가지고 뉴트레이드 허브 같은 데서 이제 수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건당 수출 신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컨테이너 하나 단위로 수출 신고를 몇 천만 원씩 해서 나가면은 그거 하나에 대해서 수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아마존은 내가 10,000원, 20,000원, 30,000원짜리를 계속 판매하다 보니까 일일이 수출 신고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 뉴트레이드 허브라는 곳을 통해서 수출 신고가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수출 신고는 언제 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물건이 나갈 때예요. 자, 근데 제가 FBA라고 해서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고 해서 아마존이 어떤 형태로 유통이 이루어지냐면, 쿠팡 아시죠? 쿠팡처럼 먼저 각 지역의 창고로 보내요. 미국에 있는 창고로 보내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 창고에서 바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나는 이미 5천만 원어치의 물건을 아마존 창고로 보내서 수출 신고 5천만 원어치를 했어요. 근데 실제 팔린 거는 5천만 원보다 적겠죠. 다 팔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팔렸다면은 5천만 원이겠지만, 근데 우리 수출 신고된 거는 5천만 원. 실제 매출은 한 60%만 팔려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5천만 원 신고하면 안 되죠. 3천만 원으로 신고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세무 관리를 잘 못하면은 5천만 원으로 신고해서 우리가 쓸데없이 세금을 더 내겠죠. 매출이 더 높아졌으니까. 팔리지도 않는 물건에서 5천만 원에 대해서 과대 계상된 매출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만약에 제대로 신고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국세청에서는 수출 신고된 자료만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천만 원 수출 신고가 된 자료인데 왜 네가 신고한 건 3천만 원밖에 안 되냐? 차액을 소명해야 된다는 거죠. 2천만 원이 덜 신고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아마존 이 FBA 구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팔린 물건의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소명 자료로 잡아가지고 그쪽에 제출을 해야겠죠. 이런 실무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내용. 아마존 관련한 전문 세무사님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한재문 세무사님은 지금 이렇게 아마존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좀 쌓을 수 있게 됐는지. 일단은 스타트는 제가 아는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께서 이제 처음에 저 세무사업을 시작할 때 개업 초기에 야 나 이거 내가 아마존 이거 하면서 사업하면서 우리 세무사를 가르치면서 세무기장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면서 세무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내가 알려줄 테니 네가 내 거 기장 해볼래? 하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저 그 형권은 수입 안 했어요. 왜냐면 지인 기장을 잘 안 하는 편이라.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마존 글로벌 셀러 전문 세무사로 가기 시작한 게 그것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 형과 비슷한 상황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세무사님들이 아마존이 뭔지도 모르고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배송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광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물류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런 것들을 하도 모르니까 세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분들이 자꾸 놓치는 분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설명해 주면서 예민해지시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다 알고 있는 전문 세무사한테 오시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게다가 담당자가 바뀌면 또 설명해야 되고 또 설명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치신 분들이 좀 찾아오시게 되면서 제가 아무래도 계속 그런 사업자분들이 관리하는 관리 업체가 많아지고 여러 사례들이 쌓이고, 아마존뿐만 아니라 쇼피나 큐텐 바이마, 스타렉스, 애쉬 뭐 이런 다양한 플랫폼, 유사한 플랫폼들의 사업자분들도 많이 저한테 맡겨주시면서 조금 그쪽에 대한 시야가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냥 개업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셨겠네요. 사실 개업을 약간 다른 얘기인데, 실제로 세무사가 개업을 하면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공부가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공부예요. 왜냐면은 이미 지식은 갖춰져 있는 거고 그 지식을 각각 사업장에 맞게 변형해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매입하는 방식도 다르고 같은 제조업이더라도 원자재를 조달하는 방식도 다를 거고 하나하나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할 수 있게 사업 전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존 셀러로 사업을 발돋움하시기 시작하는 사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사업 규모가 좀 확장이 많이 되어 계신 대표님들께 우리 마지막으로 아마존 전문 세무사님으로서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 아마존 같은 글로벌 셀링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은 한번 결산이 잘못돼서 고꾸라지게 되면은 나중에 바로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카페나 뭐 이런 음식점 같은 데서처럼 매출이 명확하게 집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한번 하면은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찾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과세관청에 대응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스타트부터 전문적으로 하시는 세무사님 만나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진짜 매우 중요하고요. 뭐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에는 좀 더 약간 지역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아시는 세무사님 꼭 저한테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세 손가락에 드는 아마존 전문 글로벌 셀러 전문 세무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의뢰 주시면 제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제대로 관리드릴 자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재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